최근 일본이 대형 무인기인 IB 가디언 시험 핑가 중 독도 인근에서 고해상도 사진 촬영을 한 것이 밝혀져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평상시 독도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에도 엔가디언을 활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은 40시간 이상 장시간 채공이 가능한 신형 무인기 도입으로 유사시 독도 해양, 분쟁 등에서도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자대가 내년도 예산에 미국제 시가디언 무인 정찰기 도입을 위한 예산 50억엔 500여 억 원을 처음으로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해상 조난 구조, 불법 조업 어선 감시, 중국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시가디언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미국제 최신형 대형 무인 정찰기 시가디언은 킬러 드론으로 널리 알려진 MQ-9 리퍼 무인 공격기를 해상 감시용으로 개량한 무인 정찰기입니다. 시가디언은 리퍼와 같은 무장 폭탄 미사일을 장착을 할 수 있으며 항속거리와 채공시간 등 주요 성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최대 항속거리는 1만 km, 최대 비행 지속시간은 40시간 이상, 레이더 탐지거리는 370km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독도에 무인기를 잡는 레이저 방공 시스템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는 2019년 방위사업청 주관의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 개발 사업의 시제 제작업체로 국내 최초로 선정됐습니다.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알려진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된 광원 레이저로 드론 등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 등을 타격해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체계입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한화는 레이저 발진기 시제 제작 계약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주관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드이며 4년 개발 기간에 계약 규모는 총 243억 원입니다. 레이저 발진기는 레이저 빔을 발생시키는 장비로 레이저가 수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멀리 그리고 세게 나갈 수 있게 합니다. 레이저 무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인데요. 레이저 무기는 하늘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목표물을 빛의 속도로 정확하게 격추시킬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무기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드론 등 소형 무인기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 이스라엘 등 방산 선진국들은 레이저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미군은 이미 실전에 적용했습니다. 관련 기술도 빠르게 발전 중인데요. 레이저 무기의 크기는 더 작아지고 출력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전투기나 인공위성 등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한화에서 개발하는 레이저 발진기 역시 첨단 광원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다수의 레이저 빔을 한데 모아 레이저의 출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한국의 레이저 기술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독도에 레이저 대공무기를 배치하여 일본의 무인기들을 모두 파괴하면 세계 레이저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한 군사 전문가는 에드가 KF-21에 장착할 스텔스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 밝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스텔스 미사일은 현재 군사 강대국들도 방어할 수단이 없어 두려워하는 무기인데요. 에드가 개발 중인 스텔스 미사일은 지상해상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다목적 순항 미사일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300km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미사일은 생존성 향상을 위해 미사일 자체의 스텔스 성능을 대폭 강화시켰는데요. 특히 탄소 섬유 등 고성능 보강 섬유를 활용한 복합 재료를 미사일 제작에 사용하였으며 외형도 레이더 반사 면적을 대폭 감소시킨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미사일이 개발된다면 가장 먼저 KF-210에 장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따라 KF-21의 스텔스 기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한 민간업체 위탁 연구 용역을 맡긴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춘 도료와 AM의 개발이 완료됐고 이어진 평가에서 성능을 인정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동체 표면에 바르는 도료는 내부 무장장과 적외선 방출 억제, 엔진과 더불어 스텔스기의 핵심 기술입니다. 당초 당국이 도료 국내 개발에 나선 것도 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해외 도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당국에선 이 국내 개발 도료가 적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줄이는 피타민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텔스기인 F-35A는 레이더가 방출한 전자기장에 물체를 만나 다시 돌아오는 값인 레이더 단면적 아시즈가 0.001제곱미터, F-22 랩터는 0.0001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레이더의 이들 전투기는 골프공 수준으로 포착된다고 하는데요. 저 피탐 기술에는 전투기의 동체 표면 등을 톱니바퀴 형태로 처리한다거나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머티리얼 재료 마테리얼 등 구조체나 도료를 칠하는 방법이 있는데
에드는 이러한 제반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도 스텔스 기능을 위해선 특수도료 관련 기술 등이 중요한데 우리가 해당 도료의 무게를 최소화하면서도 내구성과 저피탐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군 역시 애초에 KF-21의 개발 추진 시 4.5mI대를 뛰어넘는 5세대 이상의 전투기로 단계적 개발하는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군이 보라매에 대한 작전 요구성 능락을 정할 때 미사일 등을 동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숨겨 넣을 수 있도록 내부 무장창을 구비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인데요. 내부 무장창은 미국의 F-35, F-22 전투기와 같은 5세대 전투기가 레이더 탐지를 피해 은밀히 비행하는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된 요소입니다. 전투기가 미사일, 폭탄을 동체 외부나 날개에 주렁주렁 달고 날면 레이더 전파에 포착되는 면적 레이더 반사면적 시즈가 그만큼 커져 적군에게 쉽게 발각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주요 소식통들은 공군의 요구에 따라 보라매 동체에 내부 무장 공간을 남겨둬야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동체 측면 공간에 육중하고 복잡한 스트레스 트럭 구조의 주착륙 장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매우 힘든 작업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KF-21 성능은 블록이 기준으로도 대단히 강력합니다. 우선 전투기의 눈이라 할 수 있는 레이더 성능이 주목되는데요. 한화 시스템 주도로 개발한 레이더는 최신형 전투기 무장의 표준인 농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 2사입니다. 수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 폐사와 달리 전파 주파수를 변형해 아군 전투기의 위치 노출을 최소화하는데요. 레이더 성능의 척도인 TR 모듈 개수도 F-35A 전투기에 탑재된 언앱 81 레이더와 같은 약 1200개입니다. 또한 KF-21은 센서 퓨징 퓨징 능력도 갖출 전망입니다. 센서 퓨징은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아르스트,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오곳 등 전투기에 탑재한 다양한 센서의 데이터를 고성능 컴퓨터로 통합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전투기의 전방위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으며 적 스텔스기에 대한 대응 능력도 제고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조종사의 헬멧과 연동한 조준 시스템 JHMCS-II가 탑재됩니다. 이를 통해 조종사는 자신의 시선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에 공중 근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KF-21 독자 개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4세대 전투기의 기본 무장 M61A1 벌컴포에 더해 최대 7.7톤까지 각종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국제 AIM-120 암람 중거리공 대공 미사일, AIM-9X 사이드와인더 단거리공 대공 미사일, 유럽제 미티어 장거리공 대공 미사일 등 선택지도 다양한데요. 공대지 무장의 경우 GPS 유도폭탄 잼-J단, 소형 유도폭탄 SDB, 공대함 미사일 하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거리 GPS 유도 키트 KGGB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KGGB는 재래식 폭탄에 장착하면 정밀 유도 폭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KGGB는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500파운드의 약 227kg 마크 82 항공폭탄에 장착되는 중거리 GPS 유도 키트인데요. 위성항법 시스템 GPS와 관성항법 체계가 사용되는 유도장치와 유도 날개 등으로 구성된 KGGB는 명중률이 떨어지는 항공폭탄을 스마트 폭탄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도무기 생산업체인 LIG 넥스원이 만든 KGGB는 적의 방공망 위협 밖에서 취약한 전천후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해 공군 전투기의 생존성을 대폭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KGGB는 다양한 비행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면에 노출된 표적뿐만 아니라 산후사면에 위치한 숨겨진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선외 공격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KGGB의 키트당 가격은 약 1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KGGB는 우리 공군뿐만 아니라 해외 공군도 사용하는 자랑스러운 국산 유도 무기인데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다양한 무기들이 KF-210에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 블록 3은 F-35급의 스텔스 성능을 자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개발한 KF-21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스텔스 미사일은 우리나라의 기술을 생각하면 개발은 충분히 가능할 듯 합니다. 하지만 역시 비용이 걱정되네요. 안 그래도 스텔스 도료 개발 성공했다 해서 은근히 미사일에 적용하면 좋을 듯 했는데 드디어 활용했군요. 내 말이 딱 이거예요. 비행기 스텔스도 중요한데 미사일이 스텔스면 딱이죠. 레이저 무기는 움직이는 목표에 정확하게 발사가 되면 더욱 최고입니다. 독도에 방어무기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보복작전으로 대마도에 무인정찰기를 띄워야 우리 영해에 들어온다면 영해 침범으로 바로 미사일 발사해야지요.
도발을 해오면 맞장구 쳐 주어야 다시는 우리 영예를 넘보지 않지요. 돈이 필요하다면 국민성금 모아서라도 더 뛰어난 무기를 만들던가 구매해야지요. 감시 활동을 못한 나라가 문제이다. 촬영하였으면 격추하여야 했다. 독도 영해에 들어오면 요격해버려라. 전쟁 무서워할 필요 없다.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 한다. 독도를 해상자위대의 드론으로 감시 정찰한다면 독도에 해병대 배치 및 대공방어체계 배치의 명분이 생기지 않나. 위성에서 레이저로 조준하고 레이저 조준점을 정확히 맞추는 미사일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백발 백중 아닌가. 다음에는 탱크와 소총 군복까지 스텔스로 가기 위해 노력할지도. 그렇게만 되면 특수부대 작전 능력이 말도 못하게 업그레이드 될 때 2005년에 만든 걸 이제 와서 자랑 목적으로 산 거죠. 레이저 흡수체 도료는 2004년도에 기술 개발비 1000억 달러 했더니 60억에 사겠다고 했던 기술이며 노통 시절에 이를 뻔히 알면서도 채택하지 않았죠. F-15의 7에도 스텔스기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도료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가 외면했던 기술이죠. 스텔스 형상 없이도 스텔스기를 만들 수 있죠. 어차피 전쟁은 하여야 한다. 이번 전쟁 때는 완전히 아작 박살내는 무자비함이 필요합니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북한이든 붙으면 무조건 개박살 낼 생각을 가져야 한다. 참 일본 너희들만 가만히 있음. 너희 나라 관심 없어. 자기들이 뭘 감시해. 그래서 독도가 니들 거라 헛발질하냐. 영공 침해입니다. 격추시키세요. 독도에 비호복합을 배치하세요. 만들어 놓고 안 쓰면 안 만드니만 못하지요. 돈 낭비입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